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확인과 주변 탐문을 통해 압축된 후보자를 상대로 사전 청문회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5급 공무원 특채 비율을 50%까지 늘리는 정부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외교부는 유명한 전 장관 딸 특채 파문의 책임을 물어 차관부급 간부를 보직 해임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다음 주 초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요일엔 중부지방, 월요일엔 남부지방에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유명 비보이 멤버들이 일부러 어깨를 탈구시켜 현역 입대를 피해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어깨에 무리가 가는 춤동작을 계속한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속 130km를 주파할 수 있는 고속 전기차가 국내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내년에 대량 생산에 들어가 2013년부터 민간에 출시되고 2020년엔 100만 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열차표와 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고 광고한 뒤 돈을 받아 잠적하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망 확대로 동네 영세 상인들의 매출이 3년 만에 3분의 1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게가 작을수록 타격이 심했습니다. 말로 찾는 음성 검색, 초고화질 슈퍼 아몰레드, 이 모두를 누릴 시간. 애니콜 갤럭시 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장 차관 등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청와대가 새로운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전에 모의 청문회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과 주변 탐문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문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사청문 면담제도. 대통령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추천회의가 실제 청문회에 버금가는 강도의 면담을 실시합니다. 이 검증 결과를 약식 청문을 통해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후보자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단순히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과 주변 탐문도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와 박연차 회장과의 관계 같은 내용은 현장 확인을 했다면 사전에 검증될 수 있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후보자 본인이 작성하는 자기검증서 항목도 기존의 150여 개에서 200여 개로 대폭 늘렸습니다. 특히 재산 형성 항목이 가장 많이 추가돼 재개발, 재건축 예정 지역의 주택 매입 여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해외여행 중 면세 범위를 초과한 휴대폰을 소유한 적이 있거나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추가됐고, 성희롱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도 새로 등장했습니다. 기존 문항 가운데는 백화점이나 특급 호텔에 VIP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도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기검증 서식은 평소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고위공직 희망자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에 지명될 총리와 장관부터 새 시스템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호철입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개선안을 놓고 여야는 시스템 강화도 필요하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검증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인식 문제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신재민 후보가 위장 전입이나 또 불공정 재산 취득 문제 이런 것을 다 청와대에서 미리 다 진술을 했다. 그래서 청와대가 그걸 다 인지를 하고 있다. 인사검증 시스템 굉장히 말씀 많이 했는데 그 100번 해가지고 100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시스템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야당 측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인사권자께서도 종전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도덕성 기준에 의해서 최종 후보를 선발하실 것으로. 한나라당에서도 그간 청와대의 검증 잣대가 너무 느슨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후보가 자진해서 좀 문제를 실토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갔다, 이런 점도 좀 그렇고. 한편 총리 등의 인선이 늦어져 국정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임태희 실장은 총리 인선은 추석 전에 가급적 빨리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유명환 전 장관 딸의 특채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 여당이 5급 공무원 특채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백지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 채용으로 뽑는 인원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노재필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행정고시와 특별 채용으로 뽑는 5급 공무원 인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뒤 약 200명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었던 행정고시 정원이 현재 수준인 300명 선으로 유지되고 특별 채용 규모도 새로 선발하는 5급 공무원의 40%를 넘지 않게 됐습니다. 전문가를 특별 채용하는 비율이 37.4%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다만 행정고시라는 명칭을 없애고 5급 공개 채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원안대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또 부처별로 이루어졌던 특별 채용을 정부 부처들이 참가하는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통합 실시하고 행안부가 이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유명한 전 장관 딸의 특별 채용으로 비난 여론이 일면서 정부 정책이 한 달 만에 뒤집힌 셈입니다. 하지만 이번 특혜 의혹이 특채 비율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선발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해 일어났다는 점에서 단순히 특채 비율을 줄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식은 투명하고 공정성이 높은 전문가 채용 제도를 마련해서 또 특채 비율을 올려 공직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던 당초 정부의 의도는 어떻게 이룰 것인지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노재필입니다. 외교부가 장관 딸 특채 파동에 책임을 물어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파문을 조기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불길이 쉽게 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용규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유명한 전 장관 딸 특채 파동과 관련해 임재홍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직 대기 조치했습니다. 임 실장이 이번 특채 사안과 관련해 인사지휘 계통에서 보고를 받았으며 결재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실장의 부하 직원인 한충희 인사기획관은 윗선의 결재도 받지 않고 자신이 다 알아서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 기획관에 대해서도 보직 해임하고 외교안보연구원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역시 이번 파문의 지휘선상에 있었던 신각수 1차관은 인사라인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신차관이 맡았던 인사 업무는 당분간 천영우 2차관이 맡도록 했습니다. 1차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관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둘러 문책 인사를 한 건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1차 조치일 뿐이라며 관련자 징계 등 구체적인 문책의 범위와 수위는 후임 장관이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가을의 초입, 높고 푸른 하늘에 눈이 부실 계절인데 오늘 밤부터 다음 주 초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중국에 상륙하는 10호 태풍 무란티의 영향으로 주말 내내 비구름에 덮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중부지방은 천둥 번개가 치고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방은 내일까지 최고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밤부터는 남부지방도 많은 비가 내립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타이완 부근 해역에서 발생한 10호 태풍 무란티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내일 오전 중국 남부지방에 상륙한 뒤 열대 저기압으로 위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저기압이 토요일 밤 상하이 앞바다로 빠져나와 서해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10호 태풍이 중국 내륙으로 상륙한 뒤 소멸하면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어 이번 주말에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고비는 일요일과 월요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일요일은 중부지방, 월요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돼 총 강우량이 200mm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우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 꿈의 자동차로 불리는 전기차. 문제는 속도를 빨리 낼 수 없다는 건데 이번에 시속 130km를 주파하는 국산 고속 전기차가 개발됐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전기차로서는 세계 두 번째인데 오늘 2013년부터 민간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첫 선을 보인 고속 전기차입니다. 출발 준비되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자 엔진 소음도 없이 금세 시속 130km를 넘어섭니다. 지난해 출시된 전기차 아이미브와 최고 속도는 같지만 시동을 걸고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은 블루온이 3초가량 더 빠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인 한 번 충전해서 달릴 수 있는 주행 거리도 10km 더 깁니다. 배터리 중량이 저희가 한 30kg 정도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도 그만큼 더 향상이 되었고, 가정용 전기로는 충전에 6시간이 걸리지만 전용 급속 충전기로는 25분 만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값싼 심야 전기를 이용하면 한 번 충전에 800원이 들어서 가솔린 경차 연료비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교체형 전기차 개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계 시속이 60km여서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던 저속 전기차와 달리 충전소 등 기반 시설만 갖춰진다면 당장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고속 전기차는 내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2013년부터 민간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현대차 측은 한 번 충전으로 200km를 달릴 수 있고 동급 가솔린 차량보다 1,500만 원 정도 비싼 선에서 시장에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러시아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 참석차 조금 전 모스크바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은 잠시 뒤 푸틴 러시아 총리를 면담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과 실질적인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러시아 기업가 연맹 쇼킨 회장 등 유력 경제인 12명과 간담회를 갖고 내일은 야로슬라블에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세계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한 유명 비보이 그룹 멤버들이 일부러 몸을 망가뜨리는 수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어깨에 무리를 주는 춤 동작을 집중적으로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한 손으로 땅을 짚은 채 물구나무로 상체를 돌리는 원핸드 에어트랙. 전 세계에서 10여 명만 구사하는 기술이지만 어깨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26살 박모 씨가 팀장으로 있는 비보이 그룹은 이 기술을 내세워 세계대회를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세계대회 우승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멤버 11명은 군대 신체검사 한 달 전부터 원핸드 에어트랙 춤 동작과 10kg이 넘는 스피커를 들고 서 있는 훈련을 반복해 어깨가 빠지도록 했습니다. 정상보다는 자꾸 늘어나게 그런 반복적인 행동이나 자세를 취한다면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막이나 여러 인대들이 조금씩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훈련 덕에 멤버 11명은 어깨 탈구로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일 전성기니까 활발히 활동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가면 안 좋으시죠. 이들은 그러나 11명이나 똑같은 이유로 공익 판정을 받은 것에 주목한 경찰에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어깨 탈구는 후유증이 적어 병역 기피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 수법이 많이 오픈이 돼 있고 이러한 어깨 탈구 이후에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를 통해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은 병무청에 통보해 11명 전원의 신체 검사 결과를 취소시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윤선입니다.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80대 교장이 학생들 앞에서 교사들을 회초리로 때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자 교장은 학생 지도를 위한 방법이었다며 사과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사립고등학교. 개학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이 학교의 김모 교장은 전교생의 복장과 두발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불량한 학생이 적발된 학급에서는 담임 교사를 앞으로